조롱을 참지 못한 노인의 결심. 옛날 경상도 어느 고을에 양진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꽤 잘 사는 부자로 알려져 있었고 슬하에 아들 두 형제를 두었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착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효자들이었지요. 거기에다가 양진사는 학식이 꽤 높아 오랫동안 서당을 꾸려왔는데 그 제자만도 수백 명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암행어사도 되고 온갖 높은 벼슬에 올라 고관대작이라 할 만한 사람도 여럿 되었지요. 그러나 신기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이상하다고 해야 할까? 정작 스승인 양진사는 과거 시험에 10번도 더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낙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마을에서 그의 학식과 연륜을 존중하여 양진사라고 불리고는 있었지만 사실 그는 진사 시험도 아직 통과하지 못한 신세였던 것입니다. 양진사는 혼자 있을 때면 답답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고 진짜 속 터지겠네. 내가 가르친 제자들은 죄다 과거에 합격하고 성공하는데 어찌된 영문으로 나만 왜 이 모양인고? 그는 날이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양진사가 붓과 종이를 사기 위해 장터에 나가 둘러보고 있었지요.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던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 나온 신기한 물건들을 구경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몇 사람들이 양진사를 알아보고 수군대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양진사는 별 내색하지 않은 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저분이 그 유명한 훈장님 아닌겨? 제자들이 100명도 넘고 다들 잘 되었다는. 그래, 맞다. 양진사라고. 제자들이 죄다 벼슬 한 자리씩 한다더라. 근데 좀 웃긴 게 양진사는 양진사인데 진사는 아니다. 그게 뭔 소리고? 진사라는 호칭은 마을 사람들이 그냥 그리 부른 거고 실제로는 과거 시험에 급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더라. 뭐 그런 게 다 있나? 웃긴다 참. 영 가짜네 가짜. 그렇게 말들을 내뱉고는 획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말들을 그대로 듣고 있던 양진사는 너무도 창피하고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렇지 않아도 늘 고민거리였던 것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으니 더욱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그 길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양진사의 마음은 하나도 편해지질 않았습니다. 아니, 점점 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서당 아이들이든 그 아이들의 부모든 마을 사람들이든 그 누구를 만나도 그들의 말과 눈빛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기분이 느껴졌지요. 물론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비장한 결심을 한 뒤 두 아들을 불러놓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이리 불렀다. 이 애비가 이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내가 평생을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쳐왔고 또 그것을 내 사명으로 삼고 있다만 더 이상 서당을 유지할 명분도 서질 않는구나. 내 학식을 제대로 인정받지 않고서는 이대로 남은 여생을 의미 없이 살고 싶지 않구나. 내가 나이도 많고 앞으로 더 이상은 시간이 없을 듯 싶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날 것이야. 그리고 시험을 본 후 만에 하나 급제하지 못하면
난 이제 그만 살련다. 그 길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너희도 그렇게 알고 있거라. 폭탄 선언과도 같은 양진사의 말에 두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한 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설사 급제하지 못하시더라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어찌 저희한테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 결심은 이미 정해졌다. 내 남은 인생을 걸고 과거 시험을 볼 것이니 너희들도 내 뜻을 따라주길 바란다. 이후로도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부탁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양진사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큰 아들이 마음을 정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 그러시다면 한양 가시는 길에 저희가 모시고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다. 혼자 갈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내 결심은 바뀌지 않을 것이야. 아들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두 아들은 먼 길을 떠나는 아버지를 위해 긴 여정에 필요한 요긴한 물건들과 넉넉한 노잣돈도 바리바리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떠나는 아버지를 배웅해 드렸지요. 그러나 두 아들의 걱정과는 달리 양진사의 마음속 의지는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결국 해야 할 것을 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 것이다. 머나먼 여정 끝에 양진사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자신의 마지막 과거 시험을 치렀지요. 그는 막힘없이 수울수울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과연 양진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의 바람대로 과거에 급제했을까요? 그러나 하늘이 야속하게도 이번 시험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똑 떨어진 것입니다. 아, 이놈의 팔자. 미치겠네, 미치겠어. 또 안 되다니. 그는 아들들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내려갈 면목이 없었지요. 그래, 진짜 죽는 게 낫겠다. 그 길로 양진사는 근처 술집에서 한 동이 가득 술을 사고 안주 삼을 떡을 조금 산 뒤에 과거 시험을 보았던 대궐 뒤쪽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양진사는 그 나무들 사이 그나마 아늑해 보이는 곳으로 가 술동이와 떡을 내려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실컷 마시고 죽자. 작은 표주박으로 술동이에 술을 떠서 떡을 안주 삼아 실컷 먹었습니다. 맨정신에는 무엇도 할 수 없으니 술바람에 죽으려고 한 것이지요. 한편 임금이 사복 차림으로 대궐을 나와 바람을 쐬러 그 뒷동산의 조용한 솔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솔밭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지? 임금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몸을 이끌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풍골이 좋고 점잖고 나이도 꽤 많아 보이는 사내가 술동이 하나를 옆에 두고 표주박을 띄워놓고는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누가 보아도 사연 있어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임금이 양진사에게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이오? 제발 묻지를 마시오. 나는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니 절대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시오. 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지만 딱 보아도 고심이 깊은 듯 싶은데 어찌 그냥 모른 체하고 갈 수 있겠소? 도저히 인정상 그럴 수 없소이다. 툭 터놓고 얘기 좀 해보시오. 결국 양진사는
술김에 하소연이라도 할까 싶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말이오. 나름 학식이 있다고 자부하며 제자를 수백 명이나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 대부분이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소. 그런데 말이오. 명색이 스승이라는 내가 그동안 과거에 몇 번을 응시했는데도 속과조차 급제하지 못하니 더는 살 면목이 없어 죽으려는 것이오. 그렇게 사정을 얘기하며 고관대작이 된 제자들의 이름과 관직을 하나하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제자들 이름까지는 밝히지 않았겠지요. 임금이 듣고 보니 나름대로 딱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술 취한 이가 말한 이름 중에는 그가 총애하는 인물들도 여럿 들어있었지요. 임금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제자들을 길러낸 자의 공을 치하해 주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런데 혹시 이거 아시오? 내일 그 과거에서 급제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시험을 본다는 소식이 있던데 혹시 못 들었습니까? 예? 뭐라고요? 오늘 과거가 끝났는데 내일 또 과거를 본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진짜요.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양진사는 순간 기대하는 듯 했으나 이내 절망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다시 과거 시험을 본다 한들 난 또 떨어지고 말 거예요. 아니 그게 내일은 좀 더 특별한 시험을 본다더이다. 그래요? 무슨 시험을 본답니까? 내가 듣기로는 망태기 하나를 기다란 장대 끝에 매달고는 이렇게 장대를 빙빙 돌린답니다. 그 망태기 안에 글자 하나가 써진 나무 판자가 들어있는데 무슨 글자가 쓰여 있는지를 맞추면 급제시켜 준다고 하더이다. 잉?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맞힐 수 있단 말이오? 무슨 글자가 쓰여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오. 그것이 그 안에는 틀림없이 소리개 연자가 들어있다 하오. 이왕 이렇게 된 바에 내일 시험이나 한번 보고 나서 죽는 게 낫지 않소. 정말이요? 거짓말 아니요? 거듭 말하지만 난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손해볼 거 없지 않겠소. 라고 하면서 임금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양진사는 곧바로 술동이를 치우고 그 길로 솔밭에서 내려가 객주집에 방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술 기운에 잊어버릴까 두려워 밤새도록 입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리개연, 소리개연, 소리개연. 그렇게 계속 외우고 또 외웠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저작거리로 나가보니 정말로 방이 붙었습니다. 어제 과거 시험에 떨어진 선비들이 다시 모여들었지요. 시험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한 명씩 그 순서대로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임금이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임금의 얼굴을 유심히 보니 어제 소나무밭에서 만난 그 선비가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양진사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분이 임금님이셨구나. 정말 나한테 정답을 알려주신 거로구나. 그리고 어젯밤 임금이 말한 대로 시관 한 명이 장대 끝에 망태기를 달아놓고 빙빙 돌리면서 그 안에 글자가 들었으니 마치라고 하는데 그것이 보여야 마치지요. 시험에 참가한 선비들은 차례대로 돌아가며 답을 말했습니다. 선비들은 생각나는 대로 찍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 중엔 아무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양진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임금이 반갑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안에 무슨 글자가 들었느냐? 순간 양진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젯밤이 새도록 소리개 연자라고 외웠는데 저 장대 끝에 매달려 빙글빙글 돌고 있는 망태기를 보고 있자니
아무 생각도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 너무 떨린 나머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랬습니다. 삥삥년이옵니다. 정답을 말할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던 임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하나 살리려고 있지도 않은 시험을 만들어서 다시 봤는데 어젯밤에 분명히 소리개 연이라고 정답을 알려줬건만 그걸 잊고 엄한 소리를 하다니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 임금은 소리쳤습니다. 나가라! 썩 꺼져라! 양진사는 쫓겨나와서 시험장 마당 한쪽 구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솔개연자인데 어찌 삥삥년이라 대답했을고. 그렇다고 지금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난 천상 죽을 팔자로구나. 죽어라. 죽어. 생각할수록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몸 전체가 떨리고 분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았지요. 한편 구부정한 모습의 노인이 시험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노인으로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며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글 공부는 고사하고 굶어 죽지 않으려 누구보다 더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글 공부 같은 것은 그저 사치였지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덕에 가정도 빨리 이루게 되었고 10명의 자식도 낳아 그 자식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또 장가에 시집까지 보낸 후에야 그는 자신만의 글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느즈막한 나이에 시작한 글 공부가 너무도 즐거웠고 남은 인생을 위로받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지요. 그리고 김노인이 시험장에 나타난 이유는 대단한 벼슬을 바래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공부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기에 시험에 응시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시간을 돌려 김노인이 시험장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던 양진사는 노인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글렀다. 나는 어차피 과거에 합격하지 못할 팔자이니 남이라도 과거에 합격시켜줘야지 별 수 있겠나? 이런 마음에 김노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나 좀 보고 가시오. 왜 그러시오? 양진사는 그동안의 사연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답도 알려주었지요. 사실 그 안에 든 글자가 천하에 없어도 소리개 연자가 분명한데 내가 들어가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삥삥년이라고 하고 왔소. 그러니 어르신이라도 들어가서 소리개 연자라 말하고 과거에 합격하시오. 그래요. 그럼 여기 잠깐 계시오. 내가 다녀오겠소. 김노인이 시험장으로 들어가니 임금이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 안에 무슨 글자가 들었는가? 그런데 김노인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경상도 말로 할까요? 아니면 충청도 말로 할까요? 임금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경상도 말로는 무슨 글자이고 충청도 말로는 무슨 글자인가? 우선 이 안에는 연자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연자인가 하면 충청도에서는 소리개 연, 경상도에서는 삥삥이 연이라고 합니다. 소리개가 하늘에서 선회하며 빙빙 도는 모습에 경상도에서는 삥삥이라고 부르지요. 모두 같은 연자를 뜻하는 것이지요. 사실 경상도에서 삥삥이 연자라 부른다는 것은 김노인이 임금에게 그럴싸하게 거짓을 아랜 것입니다. 과거 급제의 정답을 알려준 양진사를 위해 김노인이 모험을 한 것이지요.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까 나간 즉 어젯밤에 답을 알려주었던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라고 했으니 자기가 배운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말한 것도 맞긴 맞았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임금이 크게 감탄했습니다. 아까 그 삥삥 연자라고 말한 자를 불러들여라. 양진사가 다시 불려 들어왔을 때 임금이 물었습니다. 정말 삥삥 연이라 그렇게 배웠느냐? 그것이, 예, 그렇게 배웠습니다. 양진사 입장에선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었지요. 임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만. 글자는 똑같은데 고장마다 부르는 방법이 다르니 어쩔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두 사람 모두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양진사와 김노인 두 사람은 과거 시험에서 만나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은 인연으로 그 자리에서 의형제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요. 돌아간 후에도 김노인은 여전히 열심히 글 공부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양진사 또한 과거 급제를 하고 난 이후에도 생활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서당에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전과는 달리 더 기쁘고 더 보람된 마음으로 임했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이들의 학문을 기르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양진사가 평생의 수건이었던 과거 급제의 꿈을 내려놓고 김노인을 도왔을 때 오히려 자신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세상살이의 오묘함이 아닐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